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오늘장 개장 8분여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간밤 미국장 상승을 했지만 S&P 500, 나스닥 선물은 소폭의 하락을 띠고 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스냅챗이 좀 급락하긴 했는데 오늘 양대지수 우리 지수는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장 간밤 흐름과 맞춰서 코스피가 0.96%의 플러스권으로 2448.31포인트 선 호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이 0.43%의 오름세의 호가입니다. 코스닥 지수 이틀 연속 상승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743.74포인트 선에서 호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 최현주 전문가님의 또 목표 주가 도달 소식이 있는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님의 목표가 도달 종목 이수페타시스네요. 어제 저희가 언급하기도 했었던 종목인데요. 곧바로 또 목표가에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어제 저희가 또 AI 관련주로 한번 의견 여쭤보기도 했었는데요. 목표가 2차에 도달하면서 38.18%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곧바로 또 빠르게 2차 목표가 도달한 이수페타시스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수주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적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또 모멘텀이 챗GPT가 증권사 리포트에 의해서 모멘텀이 새롭게 또 가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에 굉장히 좀 빨리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윗꼬리는 달렸지만 추가 상승 동력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저는 있어 보여가지고 8,400원으로 3차 목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시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1월 5일에 종목이었고요. 1월 말에 1차 목표가 2차 곧바로 며칠 만에 도달했습니다. 추가적인 3차 목표가 8,4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 오늘 동시호가에서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오늘 조이시티 골라봤고요. 네. 조이시티는 게임주죠. 지난 4분기 실적 발표가 났고요. 매출이 395억, 전년비 16% 감소, 영업이익은 48% 감소한 22억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한 거예요. 예상치가 상당히 좀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올해 이제 그 상반기부터 상당히 이제 마진이 개선이 되고 OP 마진율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걸 보고 있어요. 틸팅 포인트 향으로 마케팅비가 지급이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익이 좀 잡힐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작 모멘텀이 중요한데, 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 디즈니 나이츠사가, 스타시드 프리스타일 풋볼2, 이런 것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스타일 풋볼2는 지금 PC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가 2분기, 디즈니 나이츠사가 3분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게임들이 건식 배틀하고 캐리비안 해적이 사실 이게 2020년도에 상당히 이제 매출이 줄어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2021년도에 매출이 줄어가지고 근데 이제 작년 상반기부터 지금 하향 안정화가 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지금 견조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실적 상승이 뚜렷하게 될 걸로 보고 있고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255%까지 지금 늘어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 보시면은 많이 빠져 있고요. 요 근래에 바닥 거의 잡았다 보이고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신작 모멘텀이 이제부터는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빠지면서 이렇게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저가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는 하방 경직성도 있을 것 같고요. 매수는 시초가 2% 이내 가능,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6,4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4,7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웃도는 가운데 실적이 영업이익이 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 매출 1,900억 원, 영업이익 27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50%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 신작 게임 앞두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주가와 또 실적의 모멘텀이 되겠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조이시티는 보합권의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5,200원 선 호가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로 설정
설정하면서 목표가는 6,400원, 손절가는 4,700원 예상합니다. 실적 성장 보고 있고요. 이어서 최현주 전문가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역시 게임 업체인 컴투스입니다. 예. 일단은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작이 3개 정도를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역시 신작 모멘텀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판호 발급이 증가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게임을 하려면은 이 어떤 게임에 대해서 판호 발급이 꼭 돼야지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측에서도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지금 중국하고 좀 관계가 좀 삐걱거리고 있지만은 기대감은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신사업인 컴투버스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좀 실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긍정적인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횡보하면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지금 56,500원이 저점이고 조금 소폭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뭐 한참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77,000원, 손절가는 5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 1월 초에 56,500원 선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0.75%의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66,800원 선 호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게임주의 투자 심리가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 언급해 주셨고요. 올해 다양한 신작 대비하고 있고 컴투스 또 메타버스 플랫폼 신사업 역시도 긍정적인 기대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설정하면서 목표가는 77,000원, 손절가는 58,000원 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SK 하이닉스의 확정 실적이 나왔는데요. 보통주 한 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 결정도 나왔고요. 또 지난해 4분기에 영업 손실이 1조 7천억 원, 10년 만에 분기 적자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전에 잠정 실적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고요. SK 하이닉스의 현재 주가는 3% 플러스권 호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91,400원 선의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자연적 감산을 시사한 삼성전자의 주가도 어제 하락 이후에 2.95%의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 62,700원 선 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컨텐츠주도 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웹툰 가운데서는 미스터블루가 3%, 핑거스토리 2% 플러스권, 그리고 대원미디어, 캐리소프트 3% 이상의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주 가운데서는 오늘 카지노, 면세점, 항공 가운데서는 특별한 움직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런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2월 1일) 수요일장 오프닝벨이 울렸습니다. 밤사이 올해 첫 FOMC 돌입했습니다. 미국장은 이런 가운데 재차 반등을 했습니다. 부진한 경제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나왔는데요. 1월 소비자 신뢰지수, 4분기 고용 비용 지수 등 부진하게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미국의 물가 압력이 완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왔고요. 또 여기에 미국의 주택 가격도 역시 금리 인상 여파로 5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둔화와 물가 압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경제 지표들이 긴축 사이클 완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겠다라는 투자자들 기대감 나오는 모습이었고, 나스닥이 다시 한번 1.67%의 상승을 보였죠. 1월장 나스닥 10%대, S&P 500 지수 6%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장에서 해상 운송, 자동차, 건설, 카지노주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장 같은 경우는 1월장 코스피가 8.44%, 코스닥이 9.01% 상승 마감한 이후 2월의 첫날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최근 지수가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어제장만 해도 또 로봇, AI, 조선 2차전지, 종목별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장 어떨지 출발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한 이후에 탄력이 약간 둔화되고 있습니다. 0.86% 오름세 출발한 이후에 0.66%, 0.78%로 다시 한번 탄력을 조금 높이고요. 2443.88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반등해주면서 미국장의 방향성 따라가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2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초가에서 크게 물러서지 않고요. 0.64%의 오름세로 탄력을 약간 높이고 있습니다. 745.2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 723억 원어치의 매수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4,700억 원대 매도세를 보였었던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723억 원의 순매수 가리키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3거래일 연속의 매수 들어오면서 58억 원어치 사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어제 매수해줬지만 하루 만에 807억 원어치의 매도 전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고 있는데요. 어제 유가증권 시장을 팔고 코스닥을 샀던 외국인, 오늘은 양대 시장 가운데서 코스닥을 팔고 유가증권 시장 다시 사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오늘 4거래일 만에 매수 들어오면서 20억 원대 순매수 가리키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하루 만에 순매수 200억 원 가까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장 비차익 거래 쪽에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차익 거래 쪽에 매도가 조금 더 큽니다. 전체적으로 35억 원 소폭의 매도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비차익 거래 쪽에 매도가 주가되면서 272억 원어치의 매도세가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업종 동향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 1.87%의 상승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안철수 관련주 일제히 강세 동시효과에서도 나왔는데 써니전자 강세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상승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운수장비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보험과 건설, 또 섬유 의복 업종까지 0.6에서 1%가량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 보시면 음식료품이 0.25%로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과 통신 업종 나란히 약보합에서 0.2%가량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의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 가운데서 상승 나타내고 있는 쪽 바로 반도체 섹터 주도하고 있습니다. 확정 실적을 털고 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2%까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4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이틀 연속 강한 음봉을 기록한 이후에 3거래일 만에 반등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배터리주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1% 후반, 기아와 카카오뱅크, 자동차와 성장 주식까지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오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눈에 띄었었던 LG생활건강인데요. 5.8%까지 하락을 띠면서 당장에 일단 수익 회복이 어렵다라는 전망, 또 회복세가 2분기부터 나올 수 있겠다. 회복 속도를 좀 지켜보자. 이런 보수적인 증권가의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가운데서는 오늘 IT 또 로봇주, 배터리주까지 일제히 상승을 하는데요. 동진세미캠이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대형주에 훈풍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7%,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 BM, LNF까지 2% 내외 오름세를 기록합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엔터주 나오고 있는데 제한적으로 0.6에서 1%까지 JYP 엔터테인먼트, SM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전체적인 특징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전체적으로는 사실 요 근래에 어떤 흐름하고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랑 반도체 쪽이 대장주들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시초가부터. 삼성전자가 지금 2%대, SK하이닉스도 지금 3%대 지금 움직이고 있고, 장비 소재 쪽에 반도체 쪽에는 다들, 견조한 이제 형태를 좀 띠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꺾이지 않으면서 오늘 러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네요. 러셀이
15%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고, 5주 내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계속까지 좀 활발하게 도는 것 같습니다. AI 관련주들은 오늘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시세를 크게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좀 쉬어가는 듯한 어떤 느낌이 좀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 오늘은 코스피도, 나름대로 이제 괜찮게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이 어제의 부진을 좀 만회하는 부분들이 보이고, 2차전지 쪽도 코스닥 쪽에서 보게 되면은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이런 쪽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이제 견조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밤에 이제 FMC 금리 결정이 있고, 뭐 이제 성명서 발표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이제 어제 미국 시장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는데,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반등권 내에서 다시 이제 경계성 움직임을 좀 보이면서 내일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반등, 이 부분이 제일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점입니다. 네, AI 관련주 가운데서는 음원주가 일부 종목 일부 다시 움직입니다. 드리머스 컴퍼니가 6%까지 강세를 띠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발동한 시장이고요. 이런 가운데 원하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양대 지수 오름세에 나오고 있죠. 최현지 전문가님. 네, 오늘 뭐 똑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안 좋게 나왔지만은 뭐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미국 증시 상승에 맞춰서 국내 증시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도 미국 증시에서 포드하고 GM이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같이 강세 나타나고 있고, 오늘 역시 로봇 관련주들은 오늘도 강하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2차 전지, 폐배터리 쪽은 오늘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1%대 코스모 화학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반등을 하고 있고, 역시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 지금 초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어제하고 오늘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계속 하겠다는 소식이, 역시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인 동진 세미캠에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은 일단 뭐 어느 정도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하지만은 큰 폭으로 오르는 거는 역시 FOMC 경계감 그런 것 때문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이 정도 선에서 오늘 뭐 마무리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실적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에 반도체 부문 적자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이제는 디램 가격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종목 가운데서 반도체주 SK하이닉스 3%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 상승하면서 62,3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 말고도 반도체 장비 가운데서 PSK 3%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유진테크와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2% 넘는 상승, 원익 IPS 1%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재주 가운데서는 동진 세미캠 말고는 글쎄요,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고, 또 부품주 가운데서 사이맥스, 원익 QNC, TCK, 하나머티리얼즈, 또 GST 이런 종목들이 2%에서 3%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제주반도체도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DDR5 관련 주식 가운데서는 오늘 TSE, 이 종목 정도 상승이 눈에 띄고 있네요. 반도체주 전반적인 오름세가 그래도 나오고 있고요. 상승 탄력이 매우 높은 종목은 일단은 동진 세미캠 잡히고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반도체주 오늘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 볼까요? 반도체주들은 뭐 소부장 쪽은 어제도 나쁘지 않았고, 이제 제일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어제 자신 있게 올해도 투자 계속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상당히 좀 뭐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뭐 장비주들 다들 뭐 오늘도 올라가고,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또다시 이제 단기 신고가를 쓸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고, 또 뭐 이오테크닉스도 요즘에 이제 잘 올라오고 있고, 테스도 나쁘지 않죠. 지금 121선을 좀 돌파를 한 이후에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PSK도 그렇고,
동린 세미캠, 뭐 이런 종목들이 다들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이제 DDR5 관련주로 돼 있는, 이제 수동 소자 쪽에 아비코 전자도 요 근래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또 후공정 쪽에도 다들 올라오고 있네요. 반도체 쪽에는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간 게 일단은 전체적인 심리를 좀 이제 괜찮게 만드는 것 같고, 특히 어제 삼성전자가 그렇게 빠졌는데도 장비 소재주들이 하단을 좀 지켰다는 부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투심을 조금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는 계속해서 좀 모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1분기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엇갈립니다. 1분기 실적이 전망이 계속 실적 성장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있고 이렇게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리포트상에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종목을 좀 선별하면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내가 한 분기 정도, 한두 분기 정도 나는 물려도 된다 본다면은 그렇다면 반도체 쪽에 계속해가지고 모아가는 것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2분기 바닥론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반도체 쪽에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EUV 펠리큰 관련주도 좀 볼게요. 신규 전문가님 질문 하나 더 드릴 텐데요. 우리 삼성이 TSMC 대비해서 사실 이 파운드리 쪽에서는 경쟁력이 아직 여전히 약합니다. 수율이 굉장히 TSMC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인데요. EUV 펠리클이라는 쪽이 국산화가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파운드리 수율을 높일 핵심 부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FST, 최근에 강세 보였었죠. FST, SNS텍, 이들 종목이 1월 들어서 좀 시세를 낸 이후에 약간 쉬어가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 더 이어질까요? 예, 이쪽에는 분명히 이제 삼성전자에서 실제로 채택이 되고, 실제로 이제 공정에 채택을 하게 된다는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좋은 모멘텀이 되죠. 이번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거의 개발이 된 것로 지금 일단 나오고 있고, 근데 공정에 투입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FST라든가 SNS텍이라든가 둘 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SNS텍은 이제 블랙박스 쪽, FST 같은 경우에는 EUV 펠리클 쪽인데 둘 다 중요한 재료고 그동안에 전량 수입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실제로 공정 투입이 되게 되면은 굉장한 회사에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전 나쁘지 않다 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네. LG 생활건강의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주도 움직임 좀 볼게요. LG 생활건강 7%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 전체적인 움직임은 혼조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는요. LG 생건이 좀 많이 하락을 해서 투자 심리가 좀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JTC가 2% 약세, 그리고 모두투어, 하나투어 일제히 하락입니다. 항공주 가운데서 진에어 대한항공이 오르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등은 또 1%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중국과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좀 눈치 보기 많이 하고 있어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그것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주가 많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빠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가격 조정이 그래서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역시 화장품 관련주도 오늘 다 안 좋은데, LG생활건강 7%까지 지금 급락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한 4% 중반, 코스맥스도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주가가 빠져야지 새로운 수급이 들어와서 손바뀜 나오고 주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조정 계속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이제 좀 조정다운 조정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조금 이제서부터는 좀 급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전체적인 지수 조정이 좀 추가로 좀 더 나오면은 좀 같이 조정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리오프닝 관련 좀 그동안에 좀 못 사가지고 아쉬웠던 분들은
이 중국 모멘텀이 단 지금 현재 연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분기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올해 내내 내년까지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가령 예를 들면 일본으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데 오히려 하반기에는 중국으로 관광객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중국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을 못 가고 있는 상태. 또 한국 여행사에서 뭐 중국 관련 상품들도 또 예전에 많이 출시했기 때문에 그동안 출시 안 한 거 다시 내놓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주가 빠지면 주식 담은 저는 기회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디스커버리가 만일에 중국을 진출한다면 이런 또 가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FNF는 1%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네오팜 0.25% 플러스 나타내고 있습니다. 챗봇은 오늘 등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지만 상승하는 쪽은 멈추지 않고 또 크게 올라갑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플리토, 루닛 나란히 3%에서 12%, 비트나인 4.8%, 마인즈랩 5%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KT그룹주도 혼조, 이런 가운데 교육주는 그래도 소폭이나마 전체적인 플러스권 눈에 띄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멀티캠퍼스, 애니능률 1% 내외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로봇주 가운데서는 SPG가 8%,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1%에서 2% 오름세 눈에 띄고 나머지는 뭐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봇주 그리고 AI 관련주 흐름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이제 이쪽에는 이제 뭐 매일 거의 다 비슷해요. 매일매일 거의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신규 매수는 지금은 뭐 부담스럽죠,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급등주들은 단타하기는 좋습니다.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종목 골라가지고 단타하는 거는 가능하다. 하지만은 분명히 가격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AI 관련주든 로봇주든지 간에 지금 현재상의 뭐 몇 년치의 밸류에이션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가격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뭐 시기가 문제지 가격을 다시 뭐 출발했던 가격대까지라도 빠지는 거는 뭐 이건 너무 자명한 사실로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은 어찌 보면 지금 폭탄 돌리기 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골라가지고 뭐 단타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보고 뭐 바이앤홀딩 이런 거는 지금 뭐 상당히 부담스럽다. 섹터가 아무리 좋아도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온다면, 테마성으로 특히 올라온다면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FMC 이후에, 이번 FMC 이후에 시장의 성격이 변화한다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시세를 많이 줬던 섹터에서 오히려 매기가 빠지고 다른 섹터로 이제 매기순환이 이제 이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뭐 코난 테크놀로지 지금 정지 풀리면서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제 끝물일 수가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늘 대응할 준비를 하시면서 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코난 테크놀로지 신고가, KT그룹 가운데서 KT알파가 역시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로봇주 고점 경신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물 멀티미디어도 18% 넘게 급등하면서 고점 경신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물 멀티미디어는 뭐 최대 주주 변경 때문에 전날에 상한가 간 것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급등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테마이기도 합니다. 안랩이 3%, 써니전자 7%, 그리고 링네트와 오픈베이스 3에서 4%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는데요. 3.8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3월 8일인데 국민의힘 여당의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인지 결선 투표, 나경원 전 의원이 그 불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안철수 의원의 그 지지율의 상승, 그래서 김기현 의원보다 계속해서 지금 추월하는 그 지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관련주 동향 좀 체크해 볼게요. 최현주 전문가님. 혹시 뭐 단기적이죠. 뭐 안철수 보고 올라가는 건데 다물 멀티미디어, 안랩, 그다음에 써니전자. 안랩하고 써니전자는 기존에 잘 알려졌는데 다물 멀티미디어가 최근에 오른 거는 안철수 씨랑 서울대학교에서 예전에 융합연구소를 해서 같이 뭐 연구를 했다. 그 대표가 뭐 지금 현재 다물 멀티미디어 대표가 좀 그렇다고 하면서 같이 엮여서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테마는 테마일 뿐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안랩 같은 경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적은 잘 나오는데 자꾸 테마로 엮이다 보니까 주가 급등락도 심해지고 그러는데 어쨌건 엮이거는 엮인 거니까 저는 뭐 단기적으로만 좀 대응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신재생 에너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죠. 그런데 EU에서 풍력 태양광 소비 비중이 20%를 돌파했다. 에너지 위기 모면의 주역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간밤 미국장에서 이들 종목이 좋았는데 우리 장에서는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OCI 1% 플러스권이고요. CS 윈드 1%, CS 베어링,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소폭의 상승이나 보합 기록하고 있고요. 조선주 가운데서는 어제 랠리를 펼쳤던 삼성중공업 강보합 유지하고 있습니다. HSD 엔진이 0.66% 상승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아까 시장의 분위기가 또 FOMC 이후에 또 반전이 되면 다른 섹터로 또 매기가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 보셨는데요. 그러한 섹터로 좀 1순위에 보시는 섹터, 제가 지금 시세 보여드린 종목 가운데 혹시 있을까요? 1순위요? 네. 글쎄, 1순위가, 지수 올라간다면 저는 이제 배터리랑 반도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저는 조선하고 풍력, 신재생 쪽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어요. CS 윈드도 그렇고 실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지금 소화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실적 발표 아마 저는 나자마자 바로 또 풍력 쪽도 그렇고 반등이 좀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조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주들이 아직까지 실적 발표들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단에서 자리 잡기 형태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움직일 걸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조선 쪽에는 올해 이익이 턴어라운드 할 거고, 그리고 그 신재생 쪽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확장세에 있기 때문에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루니 뷰노 같은 US케어 주도 5에서 11%의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원격 진료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 정부의 여러 토론회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관련주의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화 약세 기록하고 있다가 현재는 또 하락 반전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하락 반전했네요.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아무래도 NDF 기준으로는 1.95원 정도 상승 출발을 하면서 이제 1232.6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오늘 금일 환율은 전일 대비 0.1원 상승한 1232원 출발했습니다. 역외 환율 기준 NDF가 전일 1238원까지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이제 고용비용 지수가 둔화되면서 1232원대로 좀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러한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달러화도 물가 안정 신호로 좀 주목하면서 주요국 통화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운드화가 좀 이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정부 부채 우려 및 부동산 경기 둔화 신호 속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호주 달러도 12월 소매 판매 하락에 의해 RBA가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할 수 있을 거다라고 평가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을 기반으로 금일 환율 좀 예상을 해보자면, 금일 달러 원은 FOMC 경계감 최고조 속 대외적 그리고 수급적 상하단 압력이 각자의 압력을 상쇄하는 강보합 흐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용비용 지수가 둔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 NDF 1개월물은 1238원까지 오른 뒤 하락했고, 연준이 주목해왔었던 지수라는 점에서 이는 금일 달러 하락 재료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MF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연착륙 시나리오를 지지했고, 인플레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발표한 점 역시 위험 선호 심리를 회복시키면서 환율 하락 분위기 제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상단 내고 물량이 상승 압력을 저지하는 역할을 병행할 경우 추가적 하락 압력 역시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하락 압력 재료에도 불구하고 수급면에 있어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결제 수요가 하단을 지지할 경우, 또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외인들의 대규모 국내 증시 매도가 금일까지 연결될 경우엔 하락 압력은 상쇄 가능합니다. 이는 파운드화와 같이 이제 달러 지수가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원화 이탈 가속 속에서는 달러 원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상단에 아까 말씀드렸듯 상승 압력과 하방 압력이 둘 다 수급적, 대외적 재료 속에서 서로의 압력을 상쇄하는 흐름이 보일 거다라고 말씀드린 근거가 여기에 있고요. 이를 종합하면 금일 환율은 양방향 재료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각자의 압력이 순차적으로 상쇄되면서 하락 흐름을 약 5원가량의 박스권 내에서 보일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레인지는 1228원에서 1238원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230원 선에서 이 선을 잘 내주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달러 약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하락 압력이 작용하고 있지만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주식 매도라든지 또 수입업체들의 결제 수요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쪽으로 1228원 선까지 보고 있고요. 위쪽으로 1238원 선 예상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오늘장 전략 주시죠. 네, 오늘장 저는 뭐 한 소폭 한 플러스 한 10포인트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저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계속적으로 매수 관점은 유효한데 저는 일단 좀 빠질 때 사자는 입장이고 오늘 오후장이 혹시 좀 밀리면 또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시황은 저 계속적으로 유지합니다. FOMC는 뭐 다 알려진 대로 파월에는 어느 정도 강성 발언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뭐 아주 강성 발언 아니면 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불확실성 지금 뭐 거치고 있고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뭐 어떤 그 이벤트도 좀 없다고 보면은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실적만 주시하면서 미국 시장도 실적이 안 좋더라도 먼저 상승할 수는 있어요.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상승하면은 안 좋으면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시장 계속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보자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쉬어가는 가운데서도 시장 계속 긍정적인 움직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컨텐츠 쪽에서도 지금 또 약간 시세를 받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관련주, 웹툰주 상승 눈에 띄고 있네요. 자,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어제 미국 증시도 보게 되면은 이제 상단에 박스권 상단에 딱 붙여서 뭐 아주 노골적으로 뭐 대기하는 형태를 딱 띄고 있죠. 예. 결국에는 이제 FOMC를 확인하고 뭐 아래든 위든지 한번 움직이겠다라는 거고요. 단지 이제 뭐 스토캐스틱 같은 보조 지표들이 일단은 고점 신호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좀 안 좋은 소리 하면은 매도가 또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매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 나오면은 매수다 이 말을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어요.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매수 기회가 또 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관망해 보시고요. 오늘 밤에 이제 FOMC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또 다시 매수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항은 확실히 받고 있는 시장인데요. 미국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저항 부분에서 바짝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움찔할 때 좀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것이 또 전문가들의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두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견 주셨네요. 고맙습니다.